네, 안녕하세요. 주인장입니다. 자, 오늘은 연락 때문에 여러분 마음고생하시는 여자분들 많죠? 남자친구가 좀 더 나한테 연락을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남자가 도통 나한테 연락을 잘 하지 않을 때 상대방한테 서운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연락 좀 잘해달라는 투정이 되고 상대방과 이 싸움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남자친구가 연락을 알아서 잘하게 만드는 그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우리의 목적에 대한 명제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상대방이 선택적으로 연락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많은 분들이 연애를 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상대방한테 그걸 의무, 책임으로써 강요합니다. 굳이 이 연락이 아니더라도 뭐 친구들이랑 시간을 보내기보다 나랑 시간을 보내라 뭐 이런 식인 거죠. 이걸 연인의 의무처럼 치부해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연애에 충실한 게 아니야. 혹은 나는 너희 연인으로서 이걸 당연하게 누릴 권리가 있어. 이런 의도를 드러내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릴 때 공부를 할 때요, 부모님이 혼을 내면서 학생의 의무는 공부다. 학생은 공부를 무조건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공부를 왜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억지로 공부를 하게 하면 그 공부에 충실했나요? 아니죠. 그럴 때 우리는 공부를 하는 흉내만 내게 됩니다. 공부를 하긴 하지만 효율성이 없고 성적도 좋지 않겠죠. 이걸 이 상황에 대입하면 상대방이 그래요, 행여 연락의 빈도를 순간적으로는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연락을 하는 이 상황을 즐거운 마음으로 즐길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의무감으로 형식적인 대화를 늘어놓을 소지가 높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또 다른 불만이 왜 이렇게 나한테 집중을 하지 않느냐, 이런 다른 불만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남자친구가 연락을 우리에게 잘하게 만들고 싶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방이 자기 주도적으로 나한테 연락을 하도록 만드는 그 패턴이 필요한 겁니다. 즉,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상대방이 나한테 연락을 잘할 수 있도록 그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죠. 오늘은 그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방식 3가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기본적인 남자의 심리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처음에 연락을 잘하던 남자가 이 연락의 템포가 줄어드는 것의 원동력이 뭐냐면 관계에서부터 오는 안정감이에요. 처음엔 이 여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혹을 했다 해도 그게 안정적인 관계라는 것을 실감할 때까지는 남자가 연락을 하는 것에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지속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남자에게 어떤 인지가 생기냐면 이 여자는 확실한 내 여자, 다른 이성의 개입이나 관계에서의 불안함이 생기지 않는 안정적인 관계, 이런 인식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남자는 본연의 자신이 편한 행동, 그 스탠스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연락 외에도 부가적으로 나한테 집중하는 그 집중도 또한 줄어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이게 남자친구가 뭐 사랑의 의미가 변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게 지금 저 남자의 원래 템포, 스탠스인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남자가 연애에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이렇게 지속되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상황에서 남자 스스로가 연애에 흥미를 잃게 됩니다. 남자 입장에서도 관계에 자기가 계속 시간과 노력, 에너지를 투자를 하면서 감정이 유지가 되는 건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이게 사실 관계 파탄의 배경이 되곤 합니다. 즉, 이 상황은 필수적으로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 더 나은 선택지라는 거. 동기부여의 방법 3가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확대 미러링. 두 번째, 나의 일상을 불투명하게 만들기. 세 번째, 관계의 온도 줄이기. 자, 이렇게 제가 이 3가지 준비했는데, 이 3가지 내용들을 보면요, 여러분, 동기부여도 긍정적인 동기부여, 뭐 예를 들어서 상대방에게 연락을 잘하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보상을 주거나 이런 식의 내용이 있는 반면에, 여기 제가 기재한 방식들은요, 사실상 부정적인 동기부여에 가까워요. 이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긍정적인 것이 더 좋지 않나? 자,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굳이 보상에 대한 부분을 오늘 강의에 편성하지 않았냐면요, 이미 여러분이 지금 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은 연애를 보통 최소 6개월 이상, 이제 단기적인 커플이라기보다는 중기 이상을 지나고 있고 이미 연애 관계의 패턴이 어느 정도 고착화가 되어 있는 분들일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보상을 준다고 했을 때 상대방의 사소한 행동을 명분 삼아 보상을 주려고 한다면 그게 크게 효율성이 없어요. 그냥 연락을 잘해줄 때 요새 신경 써주네, 고마워, 이 정도면 충분한 부분이라서 제가 굳이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안함을 만들 수 있는 동기부여들을 준비를 했으니까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확대 미러링. 자, 보통 이런 상대방이 주장을 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연락을 안 해도 불안하지 않다. 시간이 날 때 전화를 하면 되지. 하루 종일 핸드폰 잡고 있고 그건 원래 내 스타일이 아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할 거란 말이죠. 바꿔 말하면 상대방은 지금 이렇게 연락이 되지 않아서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을 공감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이죠. 즉, 이 상황에서 가장 선행이 돼야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느끼는 이 감정적 문제를 인지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바로 이 확대 미러링입니다. 그런데 이때 미러링을 할 때 주의를 해야 할 것이 확대된 미러링을 한다는 것인데요. 단순히 이 상대방의 템포에 맞춰서 연락을 하는 미러링을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 얘가 이제 내 패턴을 맞추는 건가? 내 입장을 이제 이해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순간적으로는 다툼의 불씨가 될 수 있지만 이 상대방의 논리를 역이용해서 확대된 미러링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연락이 오지 않으면 나도 이틀 정도까지 연락을 하지 않는다던가, 혹은 상대방이 답장이 3시간에 걸쳐 왔다면 나는 9시간 정도까지도 답장을 하지 않는다거나, 그리고 상대방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면 우리는 상대방의 논리를 이용을 해서 너는 너 편할 때 연락하고 연락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며, 뭐 있으면 전화하라며, 나도 그래서 카톡 들여다보는 것보다는 그냥 네가 할 말 있으면 전화하겠지 하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는 겁니다. 그럼 보통 나올 만한 반응이 너 지금 일부러 이러는 거잖아, 너 원래 평소에 안 이랬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텐데, 그때 평소에 안 그랬는데 이렇게 하니까 더 편하더라고, 너도 이런 거 바랬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상대방의 논리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을 유지를 해주는 거죠. 일단 추후에 이 방식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여러분, 굳이 왜 싸움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이 방식을 선택하냐면 지금 트러블이 한번 생기는 것보다 우선순위는요, 상대방에게 내가 가진 서러운 감정을 공감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나의 일상을 불투명하게 만들기. 안정감을 주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상대방이 내 일상을 꿰뚫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뭘 하는지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없고 불안함을 느낄 수 있는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이죠. 매일 일하고 집에 오고 운동 갔다가 다시 집에 오고 이게 반복되는 패턴인 것을 아니까 나중에 가면 굳이 확인조차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내가 친구들이랑 술 약속으로 강남 술거리에 나가도 얘는 알아서 새벽 2시 전에 들어가서 들어왔다고 연락 오겠거니 이렇게 내버려두고, 남사친들이 있는 공간에 가도 얘가 뭐 남자 만날 것도 아니고 뭐 알아서 잘하겠거니 이런 식으로 내버려두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는 여러분의 일상을 상대방에게 공유하지 마세요. 이게 사실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여러분이 간접적인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시사항을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 평소에 남자친구가 뭐해? 라고 던지는 질문에 나 친구 누구 만나서 어디에서 뭐하고 있어? 이렇게 답변했다면 이거를 나 친구 만나 이런 정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남자친구가 아무래도 뭐 할 건데?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질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럼 그때도 뭐 술 한잔 하려나? 아직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 불투명한 정보만을 보여주는 겁니다. 평소에는 집에서 상대방이 연락에만 집중하고 있던 모습에서 내가 상대방 없이도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바꿔 말하면 상대방이 점점 더 이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노출해 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유도하는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관계의 온도 줄이기. 자, 원론적인 건데 앞서 말했듯이 상대방이 결국 나에게 집중하는 정도가 떨어지게 된 것은 상대방이 느끼고 있는 안정감입니다. 아무리 연락의 템포를 내가 미러링을 하고 일상을 불투명하게 만든다고 해도 막상 연락을 하게 됐을 때 내가 상대방에게 뭐 애정 표현을 너무 과하게 하거나 상대방과의 데이트 약속을 잡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상대방은 그래, 뭐 크게 달라진 것은 없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안정감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대방이 이런 태도 교정을 유도하고 싶다면 여러분은 전반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 온도를 조금 줄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너무 냉혹하고 차갑게 얘기하면 상대방 또한 관계에서 이별을 암시하게 되고 이게 실제로 이 스노우볼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적당한 수준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제가 주의를 드릴 것은요. 상대방한테 절대 귀책이 잡힐 만한 노골적인 차가움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카톡에서의 과한 단답 같은 것들. 상대방이 점심 먹었어? 라고 물어볼 때 응, 점. 이렇게 답변을 하면 상대방은 곧바로 거기에 대해서 뭐 화난 거 있어? 이런 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두를 할 겁니다. 이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답장의 스탠스를 줄이고 답변도 친구랑 먹었어. 이런 식으로 평소와는 다른 온도의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일상의 정보를 조금 불투명하게 하면서요. 그리고 더불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애정 표현들. 예를 들면 자기 직전에 사랑해 라는 말을 하고 보고 싶어 라는 말을 내가 습관적으로 했다면 그런 표현을 대체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 상황에서 예시를 들 만한 건 이런 게 있겠네요. 상대방이랑 언제 데이트를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면 그날 몇 시에 볼까? 이런 말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보고 싶어 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대체하면 나중에 상대방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해도 나는 너한테 언제 보냐고도 얘기하고 우리 관계에 내가 해야 할 도리를 다 했는데 왜 내가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 명분이 생기는 것이죠. 자, 이런 방식들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연락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남자친구가 알아서 연락하도록 하는 그 원리와 디테일한 방식들까지 배워봤는데요. 제가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 태도라는 것이요. 한번 자리가 잡혔다고 해서 계속 꾸준히 유지되는 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상대방이 연락을 잘하자마자 다시 과거의 모습, 그런 태도로 돌아가게 된다면 상대방 또한 과거의 태도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게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히 상대방한테 동기부여를 하되 조금 상대방이 전반적인 연락이나 연애에 집중하는 그 정도가 좋아졌다면 조금 관계의 온도를 올려주시되 여차하면 또 이런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불안감을 잊지 않을 정도로만 관계의 온도를 올려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먼저 상대방에 대한 그 의존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쉬워서, 내가 상대방이 보고 싶어서 이걸 못 참겠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제가 솔직한 표현으로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그런 연애를 유지해 나가게 되실 겁니다. 사랑은 무조건 여러분 표현한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현명한 연애 방식으로 애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여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연애 하세요.